안녕하세요. 모닥불 읽어주는 밤입니다. 카를로 콜로디의 피노키오 제2편을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제15장 암살자들이 피노키오를 쫓아왔고 결국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참나무 가지에 그를 매달았죠. 달아나는 동안 피노키오는 점점 더 자신의 손을 놓아주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숲속 나무들 사이에서 눈처럼 하얀 작은 오두막이 보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작은 집에 닿을 만큼 숨이 남아있다면 어쩌면 살 수 있을지도 몰라 피노키오는 속으로 생각하며 잠시도 머뭇거리지 않고 쏜살같이 숲속으로 달려갔습니다. 암살자들은 여전히 그를 쫓아왔죠. 거의 1시간 동안 숨가쁘게 달린 끝에 피노키오는 마침내 오두막 문 앞에 도착하여 두드렸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전보다 더 세게 다시 두드렸죠. 뒤에서는 암살자들의 발소리와 거친 숨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침묵만이 이어졌습니다. 두드리는 것은 소용없다고 판단한 피노키오는 절망에 빠져 문을 발로 차고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문을 부수고 싶어하는 듯이 말이죠. 그 소리에 창문이 열리더니 아름다운 소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쪽빛 머리카락과 왁스처럼 하얀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눈은 감겨 있었고 손은 가슴에 얹어 있었습니다. 아주 약한 목소리로 소녀는 속삭였습니다. 이 집에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두 죽었어요. 제발 문이라도 열어주세요. 피노키오는 간절한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저도 죽었어요. 죽었다고. 그럼 창문 앞에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장례식을 치러 옮겨갈 관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 말을 남기고 소녀는 사라졌고 창문은 소리 없이 닫혔습니다. 아, 쪽빛 머리카락의 아름다운 아가씨여. 피노키오는 외쳤습니다. 제발 문을 열어주세요. 2명의 암살자들에게 쫓기는 가엾은 소년을 불쌍히 여기세요. 그는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2개의 거대한 손이 그의 목을 움켜쥐었고 똑같이 끔찍한 목소리가 으르렁거렸습니다. 이제 너를 잡았구나. 피노키오는 죽음이 눈앞에 춤추는 것을 보고 너무나 겁에 질려 다리의 관절이 덜거덕거리고 혀 밑에 있던 동전들이 딸랑거렸습니다. 자, 입을 벌릴래? 암살자들이 물었습니다. 안 돼.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가 벌릴 테다. 2개의 길고 날카로운 칼을 꺼내 피노키오의 등에 2번의 묵직한 타격을 가했습니다. 다행히 피노키오는 아주 단단한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고 칼날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암살자들은 서로를 돌아보며 당황했습니다. 손잡이만 남은 칼을 손에 든 채 말이죠. 한 명이 다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알겠다. 이제는 그를 매달아야 할 뿐이다. 매달아야 한다. 다른 암살자가 되받았습니다. 그들은 피노키오의 손을 등 뒤로 묶고 끈을 목에 걸었습니다. 거대한 참나무 가지 위에 밧줄을 던져 당기자 가엾은 피노키오는 허공 높이 매달렸습니다. 이를 마친 암살자들은 풀밭에 앉아 피노키오가 마지막 숨을 몰아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3시간이 지나도 피노키오의 눈은 감기지 않았고 입은 굳게 닫혀 있었으며 다리는 더욱 힘차게 움직였습니다. 기다리다 지친 암살자들은 조롱하며 외쳤습니다. 내일 보자.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나면 최소한 예의는 갖춰서 죽은 채로 입을 벌리고 있는 모습을 봐주길 바라겠습니다. 암살자들은 이 말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잠시 후 거센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은 울부짖고 신음하며 가엾은 작은 고통받는 피노키오는 종의 망치처럼 이리저리 날아다녔습니다. 흔들림에 배가 아팠고 밧줄은 점점 조여들며 그를 질식시켰습니다. 서서히 눈을 가리는 막이 드리워졌습니다. 죽음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고 꼭두각시는 여전히 자신을 구원해 줄 착한 영웅이 나타나기를 바라했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그는 가난한 아버지 생각을 하며 거의 의식이 없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부디 여기 계셨다면. 이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었고 그는 눈을 감고 입을 벌린 채 다리를 쭉 뻗고 매달려 마치 죽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제16장 청록색 머리의 아름다운 아가씨가 가엾은 꼭두각시를 불러내어 침대에 눕히고 3명의 의사를 불러 피노키오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판단하게 합니다. 만약 가엾은 꼭두각시가 조금이라도 더 매달려 있었다면 모든 희망은 사라졌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청록색 머리의 아름다운 아가씨는 다시 한번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작은 녀석이 바람에 의해 휩쓸리는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며 그녀는 손뼉을 3번 쳤습니다. 신호에 따라 날갯짓 소리가 들려왔고 큰 매가 날아와 창턱에 앉았습니다. 무엇을 원하시는지요? 저의 매혹적인 요정님. 매는 깊은 경의를 표하며 부리를 숙였습니다. 왜냐하면 청록색 머리의 아름다운 아가씨는 결국 1000년 이상 숲 근처에 살았던 매우 친절한 요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저 참나무 거대한 가지에 매달려 있는 저 꼭두각시를 보십니까? 보입니다. 좋습니다. 즉시 그에게 날아가서 그를 묶고 있는 매듭을 부리로 풀고 그를 참나무 아래 풀밭에 부드럽게 내려놓으시오. 매는 나라가 2분 뒤에 돌아와 말했습니다. 명하셨던 대로 했습니다. 어떻게 찾았습니까? 살아있거나 죽어있거나? 처음에는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에 묶인 매듭을 풀자 그는 깊은 한숨을 쉬며 희미한 목소리로 이제 좀 나아졌어요.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요정은 2번 손뼉을 쳤습니다. 멋진 푸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남자처럼 뒷다리로 서서 걷고 있었습니다. 그는 금실로 장식된 삼각 모자를 머리에 쓰고 허리까지 내려오는 흰 곱슬머리 가발을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이아몬드 단추가 달린 짙은 갈색 벨벳 코트를 입고 있었고 주인이 저녁 식사 때 내려놓은 뼈들로 가득 찬 2개의 커다란 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선홍색 벨벳 바지, 실크 양말, 은색 버클이 달린 로우 슬리퍼가 그의 의상을 완성했습니다. 그의 꼬리는 비를 막기 위해 파란 실크 덮개로 감싸여 있었습니다. 매도로 이리 오렴 요정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최고의 마차를 준비해서 숲으로 가도록 하렴. 떡갈나무에 도착하면 풀밭에 뻗어있는 가난하고 반쯤 죽은 꼭두각시 인형을 발견할 수 있을 거야. 부드럽게 들어 올려 마차에 실크 쿠션 위에 눕히고 여기로 데려오렴. 푸들은 자신이 이해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실크로 덮인 꼬리를 2-3번 흔들며 빠르게 출발했습니다. 잠시 후 유리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마차가 안감은 휘핑크림과 초콜릿 푸딩처럼 부드럽고 종달새 깃털로 채워져 마구간에서 나왔습니다. 마차는 100마리의 흰 쥐 한 쌍이 끌었고 푸들은 마부자리에서 앉아 쾌활하게 채찍을 휘두르며 마치 서둘러 목적지까지 가야 하는 진짜 마부처럼 보였습니다. 15분 만에 마차가 돌아왔습니다. 집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요정은 가난한 작은 꼭두각시 인형을 팔에 안아 다정하게 모자란 벽이 있는 아름다운 방으로 데려가 침대에 눕히고
곧바로 마을에서 가장 유명한 의사들을 불러달라고 명령했습니다. 까마귀, 올빼미, 말하는 귀뚜라미 의사들이 하나둘씩 도착했습니다. 이 꼭두각시 인형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요정은 피노키오의 침대 주변에 모인 세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요정의 초대에 따라 까마귀가 앞으로 나와 피노키오의 맥박, 코, 작은 발가락을 만져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엄숙하게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꼭두각시 인형은 죽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 아군이 겹쳐 죽지 않았다면 그것은 그가 아직 살아있다는 확실한 증거일 겁니다. 저희 유명한 친구이자 동료인 까마귀 의사의 의견에 반대해야 한다는 점이 유감입니다. 올빼미가 말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꼭두각시 인형은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아군이 겹쳐 죽지 않았다면 그것은 완전히 죽었다는 확실한 증거일 겁니다. 당신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요정은 말하는 귀뚜라미에게 물었습니다.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현명한 의사는 입을 다물 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꼭두각시 인형은 저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습니다. 그때까지 조용히 있던 피노키오는 몸을 심하게 떨 정도로 떨었습니다. 이 꼭두각시 인형은 최악의 녀석입니다. 말하는 귀뚜라미가 덧붙였습니다. 피노키오는 눈을 뜨고 다시 감았습니다. 그는 무례하고 게으르며 도망자입니다. 피노키오는 얼굴을 이불 밑에 숨겼습니다. 이 꼭두각시 인형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불순종적인 아들입니다. 길고 격렬한 몸부림 소리, 울음소리, 깊은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가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해 보세요. 이불을 들어 올렸을 때 피노키오가 눈물로 반쯤 녹아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이 울면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까마귀가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저희 유명한 친구이자 동료의 의견에 반대해야 한다는 점이 유감입니다. 올빼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죽은 사람이 울면 죽고 싶지 않다는 뜻입니다. 제17장 피노키오는 설탕을 먹지만 약은 먹지 않습니다. 장례업자들이 데리러 올 때 그는 약을 마시고 좀 더 나아집니다. 그 후 그는 거짓말을 하고 벌칙으로 그의 코가 점점 길어집니다. 3명의 의사가 방을 나가자 요정은 피노키오의 침대 옆으로 가서 이마에 손을 대고 그가 열이 나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물 한 잔을 가져와 흰가루를 넣고 그에게 건네며 애정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을 마셔라. 며칠 안에 넌 쾌차할 것이다. 피노키오는 잔을 보고 찡그린 얼굴로 콧소리로 물었습니다. 달콤한가요? 아니면 쓴가요? 쓴맛이지만 너에게는 좋다. 쓴맛이면 안 마셔요. 마셔라. 쓴맛은 싫어요. 마시고 나서 설탕 덩어리를 줘서 쓴맛을 없애도록 해라. 설탕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요정은 황금 설탕 그릇에서 덩어리를 하나 꺼내며 말했습니다. 설탕부터 먹고 물을 마시겠어요? 약국에 설탕만 있으면 좋겠네. 매일 먹을 텐데. 이제 약속을 지켜서 물 몇 방울을 마셔라. 몸에 좋을 거다. 피노키오는 양손으로 잔을 잡고 코를 잔에 들이밀었습니다. 코를 입으로 댔다가 다시 코를 들이밀었습니다. 너무 쓰네요. 너무너무 쓰네요. 마실 수가 없어요. 맛을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요? 상상할 수 있어요. 냄새가 나요.
설탕 덩어리 하나 더 주고 물을 마시겠어요? 요정은 참을성 있는 엄마처럼 더 많은 설탕을 주고 다시 잔을 건네주었습니다. 피노키오, 그래도 안 되겠어요. 으찡그린 얼굴을 했습니다. 왜요? 내 발 아래 깃털 베개가 불편해서요. 요정은 베개를 치웠습니다. 소용없어. 지금도 안 되겠어? 이제 뭐가 문제예요? 문이 반쯤 열린 게 마음에 안 들어요? 요정은 문을 닫았습니다. 안 마셔요. 피노키오는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이 끔찍한 물 안 마셔요. 안 마셔. 안 마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얘야, 후회할 줄 알아야 한다. 상관없어요. 너는 아주 아파. 상관없어요. 몇 시간 안에 열이 너를 멀리 다른 세상으로 데려갈 거다. 상관없어요. 죽는 게 무서워. 전혀요. 이 끔찍한 약 먹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어요. 그 순간 방문이 활짝 열리고 먹물처럼 검은 4마리의 토끼가 작은 검은 관을 어깨에 메고 들어왔습니다. 무슨 볼일이 있어서 왔어? 피노키오가 물었습니다. 널 데리러 왔어. 가장 큰 토끼가 말했습니다. 나요. 아직 죽지 않았는데요. 아직 죽지는 않았지만 내가 약을 먹지 않아서 곧 죽게 될 거다. 요정님, 제 요정님, 피노키오는 외쳤습니다. 그 잔 좀 주세요. 어서요. 죽고 싶지 않아요. 안 돼, 안 돼, 아직은요. 그는 양손으로 잔을 잡고 한 모금의 약을 삼켰습니다. 4마리 토끼들이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헛수고였어요. 토끼들은 뒤돌아서서 엄숙하게 방 밖으로 나갔습니다. 작은 검은 관을 들고 이빨 사이로 투덜거리고 불평하며 말이죠. 번개처럼 피노키오는 몸이 훨씬 나아졌습니다. 한 번 뛰어서 침대에서 일어나 옷을 입었습니다. 요정은 그가 방 안에서 새처럼 날아다니며 즐겁게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내 약이 내게 도움이 됐구나. 그렇지? 정말 도움이 됐어요. 새로운 삶을 얻게 해줬어요. 그럼 왜 널 그렇게 애걸했니? 저는 남자아이니까요. 남자아이들은 병보다 약을 더 싫어하는 법이죠. 어리석구나. 남자아이라면 약을 제때 먹으면 고통과 심지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지. 다음에 부르지 않아도 될 거야. 검은 관을 짊어진 저 검은 토끼들을 기억할 테니까. 그리고 잔을 받아 한 모금에 꿀꺽 삼켜버릴 거야. 이리 와서 내가 암살자들에게 붙잡히게 된 경위를 말해보렴. 제가 불먹는 이가 저에게 아버지께 드릴 금화 5잎을 주었는데 가는 길에 여우와 고양이를 만났어요. 그들은 저에게 금화 5잎을 2000잎으로 만들고 싶니?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저는 네라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무리와 함께 경희의 들로 가자라고 말했어요. 저는 가자라고 했죠? 그러다가 그들은 무리 잠시 붉은 새우 술집에서 저녁을 먹고 자정 이후에 다시 출발하자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저녁을 먹고 잠이 들었어요. 깨어보니 그들은 사라졌고 저는 어둠 속에서 혼자 길을 걸었어요. 길에서 검은 석탄 자루를 입은 암살자 2명을 만났는데 그들은 저에게 돈을 내라, 아니면 죽는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돈이 없어요라고 대답했어요. 돈을 혀 밑에 숨겨놨거든요. 그중 한 명이 제 입에 손을 넣으려고 했는데 저는 그를 물어뜯고 터냈어요.
하지만 손이 아니었어요. 고양이 발이었죠. 그리고 그들은 저를 쫓아왔고 저는 계속해서 달아났어요. 결국 그들은 저를 붙잡고 목에 밧줄을 매달아 나무에 매달았어요. 내일 돌아와서 너를 죽일 거다. 그리고 내 입을 벌려 혀 밑에 숨겨둔 금화를 가져갈 거다라고 말하면서요. 금화는 지금 어디 있니? 요정이 물었습니다. 잃어버렸어요. 피노키오가 대답했지만 거짓말을 했어요. 그는 주머니에 금화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가 말하는 동안 그의 코는 이미 길었던 코가 최소한 2인치나 더 길어졌습니다. 어디에서 잃어버렸니? 숲 근처에서요. 두 번째 거짓말에 그의 코가 몇 인치 더 길어졌습니다. 내가 숲 근처에서 잃어버렸다면 우리가 찾아서 찾아줄 수 있어? 숲에서 잃어버린 것은 항상 다시 찾으니까. 아, 이제 기억났어. 마리오네트가 점점 더 혼란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금화를 잃어버린 게 아니야. 약을 마실 때 삼켜버렸어. 세 번째 거짓말에 그의 코는 그 어느 때보다 길어졌습니다. 그는 너무 길어서 몸을 돌릴 수도 없을 정도였어요. 몸을 오른쪽으로 돌리면 침대나 창문에 부딪히고 왼쪽으로 돌리면 벽이나 문을 치고 조금만 올려도 요정의 눈을 뽑을 지경이었어요. 요정은 그 모습을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왜 웃으시나요? 마리오네트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요정에게 물었습니다. 그의 코가 점점 길어지는 모습 때문이었어요. 저는 거짓말을 하는 모습을 보고 웃는 거예요.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아시죠? 거짓말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단다. 짧은 코를 가진 거짓말과 긴 코를 가진 거짓말이 있지? 내 거짓말은 지금 긴 코를 가졌구나. 마리오네트는 부끄러움을 참지 못하고 방에서 빠져나가려 했지만 코가 너무 길어서 문을 통과할 수 없었습니다. 제18장 피노키오는 여우와 고양이를 다시 만나 함께 경이로운 들판에 금화를 심으러 갑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하며 마리오네트는 몇 시간 동안 코가 긴 것을 슬퍼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문을 통과할 수 없었어요. 요정은 그에게 교훈을 주려고 핀잔을 치며 그가 거짓말하는 습관을 버리도록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창백하게 겁에 질린 모습으로 공포의 눈이 덜 풀린 채 바라보던 순간 요정은 그를 불쌍히 여기며 손뼉을 쳤습니다. 1000마리의 벚구기가 창문으로 날아들어와 피노키오의 코에 앉았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코를 쪼아대며 잠시 만에 코를 이전 크기로 되돌렸습니다. 저 요정이 너무 친절하시네요. 피노키오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저를 너무 사랑하시네요. 나도 너를 사랑해, 요정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나와 함께 있고 싶다면 내 작은 형제가 되고 나는 내 좋은 누나가 되어줄게. 저와 함께 있고 싶은데 제 가난한 아버지는 어떻게 되나요? 모든 것을 생각했단다. 내 아버지는 불려졌고 밤이 되기 전에 이곳에 오실 거야. 정말요. 피노키오는 기쁨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제 좋은 요정이시여, 원하신다면 제가 아버지를 만나러 가고 싶습니다. 제가 겪은 고생을 아끼시는 그분을 꼭 안아드리고 싶어요. 물론이야, 가거라. 길을 잃지 않도록 조심하고 나무 길을 따라가면 분명히 만날 수 있을 거야. 피노키오는 길을 나서자마자 숲에 들어서자 토끼처럼 뛰어갔습니다. 커다란 떡갈나무에 도착했을 때 그는 멈춰 섰습니다. 덤불 속에서 뭔가 소리가 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옳았습니다.
여우와 고양이가 서 있었습니다. 붉은 꽃게 여관에서 함께 식사를 했던 두 여행 동반자들이었죠. 우리 귀여운 피노키오가 왔네. 여우가 외치며 그를 껴안고 키스했습니다. 어떻게 여기 오게 되었니? 어떻게 여기 오게 되었니? 고양이가 되받아 말했습니다. 이야기가 길다. 마리오네트는 말했습니다. 다른 날 밤, 내가 여관에서 혼자 남겨졌을 때 나는 길에서 암살자들을 만났어요. 암살자요. 우리 가난한 친구구나. 그들은 무엇을 원했니? 내 금화를 원했어요. 도둑놈들, 여우가 말했습니다. 최악의 도둑놈들이지, 고양이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달리기 시작했지, 마리오네트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들은 나를 쫓아왔고 결국 나를 따라잡아 저 떡갈나무 가지에 매달았단다. 피노키오는 근처의 거대한 떡갈나무를 가리켰습니다. 더 끔찍한 일이 있을 수 있겠나? 여우가 말했습니다. 정말 살기 힘든 세상이구나. 우리처럼 신사다운 존재가 안전하게 지낼 곳은 어디일까? 여우가 그렇게 말하는 동안 피노키오는 고양이가 오른쪽 앞발을 붕대로 감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내 앞발에 무슨 일이 있었니? 피노키오가 물었습니다. 고양이는 대답하려 했지만 너무나 엉뚱한 말을 해서 여우가 대신 답해 주어야 했습니다. 내 친구는 지나치게 겸손해서 직접 말하기 어려워. 내가 대신 말해주지? 약 1시간 전 우리는 길에서 굶주린 늑대를 만났어. 늑대는 도움을 요청했고 우리가 아무것도 줄 수 없었지. 그런데 내 친구는 마음이 착해서 무슨 짓을 한지 아니? 자신의 앞발을 이빨로 물어뜯어 늑대에게 던져준 거야? 늑대가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도록 말이야. 말을 마친 여우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피노키오 역시 눈물을 글썽이며 고양이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만약 모든 고양이가 너처럼 착하다면 쥐들은 얼마나 운이 좋을까? 그리고 너는 왜 여기 있는 거니? 여우가 피노키오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어? 곧 오실 거야. 금화는 어쩌고? 아직 주머니에 넣어두고 있어? 붉은 로비 여관에서 한 입을 썼을 뿐이야. 방금 내 금화 내 입이 내일이면 2000입이 될 수도 있는데 왜 내 말을 듣지 않니? 왜 그 금화를 경희의 들판에 심지 않니? 오늘은 안 될 것 같아. 다른 날에 같이 가겠어? 다른 날은 너무 늦을 거야, 여우가 말했습니다. 왜냐고? 왜냐하면 그 들판은 아주 부유한 사람이 사들였고 오늘이 일반에 공개되는 마지막 날이기 때문이야. 경희의 들판은 얼마나 떨어져 있니? 단 2마일 거리야. 우리와 함께 가겠니? 반 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어? 금화를 심고 잠시 후면 2000입을 모아 부자가 되어 돌아갈 수 있다. 함께 가겠니? 피노키오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는 요정 할머니, 늙은 제페토, 그리고 말하는 귀뚜라미의 충고를 떠올렸습니다. 그러자 그는 마음이 없고 머리도 없는 아이들이 하는 대로 했습니다. 어깨를 으쓱하며 여우와 고양이에게 말했습니다. 가자. 나는 너희와 함께야.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반나절은 좋게 걸어 결국 단순한 어리석은 자들의 도시로 향했습니다. 도시로 들어서는 순간 피노키오는 모든 거리가 털없는 개들로 가득 차 있고 굶주림에 하품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깎인 양들, 추위에 벌벌 떨고 빛이 없는 닭들, 보리 한 토를 구걸하고 날개를 사용하지 못하는 큰 나비들, 아름다운 색깔을 모두 팔아버렸고
꼬리가 없는 꿩들, 부끄러워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깃털이 엉망인 꿩들, 영원히 잃어버린 금색과 은색의 밝은 깃털을 슬퍼하며 서둘러 달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런 거지들과 구걸쟁이들의 틈을 비집고 아름다운 마차가 간혹 지나갔습니다. 어디에 경이로운 들판이 있습니까? 피노키오는 기다림에 지쳐 물었습니다. 인내심을 가지세요.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그들은 도시를 지나 성벽 밖으로 나서자 평범한 들판에 들어섰습니다. 여우가 마리오네타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구덩이를 파고 금 조각을 묻으세요. 마리오네타는 여우의 말을 따랐습니다. 구덩이를 파고 금 조각 4개를 묻은 후 조심스럽게 흙을 덮었습니다. 이제 저 근처 개울로 가서 물을 한 통 가득 가져와 그 자리에 뿌리세요. 피노키오는 여우의 지시를 꼼꼼히 따랐습니다. 물통이 없었기에 신발을 벗어 물을 담아 흙 위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다른 할 일 없습니까? 다른 할 일 없습니다. 여우가 대답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떠날 수 있습니다. 20분 후에 돌아오면 덩굴이 자라나 가지가 금 조각으로 가득 찬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피노키오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여우와 고양이에게 여러 번 감사를 표하고 각자에게 아름다운 선물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선물이 필요 없습니다. 사기꾼들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거의 노력 없이 부자로 만들었다는 사실에 만족합니다. 우리는 왕처럼 행복합니다. 여우와 고양이는 피노키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행운을 빌어주며 길을 떠났습니다. 제19장 피노키오는 금 조각을 도둑 맞고 벌칙으로 사형선수 4달을 받게 됩니다. 만약 마리오네타가 하루 더 기다라고 지시받았다면 그 시간은 그에게 더 길게 느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초조하게 왔다 갔다 하며 마침내 시선을 경이로운 들판 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걸어가면서 그의 심장은 흥분으로 인해 똑딱, 똑딱 규칙적으로 뛰었고 그의 바쁜 머릿속은 끊임없이 생각했습니다. 만약 1000개가 아니라 2000개를 찾게 된다면? 아니면 2000개가 아니라 5000개, 혹은 100만 개를 찾게 된다면? 나는 1000마리의 나무말로 가득 찬 아름다운 궁전을 지을 거야. 그리고 레모네이드와 아이스크림 소다가 넘쳐나는 지하실과 사탕과 과일, 케이크와 쿠키로 가득 찬 도서관을 말이야. 이렇게 상상의 나래를 펼치던 피노키오는 들판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서 혹시 금화가 가득한 덩굴이 보이는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몇 걸음 앞으로 나아갔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들판으로 들어갔습니다. 금 조각을 묻은 구덩이까지 걸어갔습니다. 역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피노키오는 매우 심각해졌고 예의를 완전히 잊은 채 손을 주머니에서 꺼내 머리를 꼼꼼히 극적였습니다. 그때 그는 머리 위에서 익살스러운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무가지 위에는 깃털을 다듬고 있는 앵무새가 있었습니다. 무슨 보고 웃는 거냐? 피노키오는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깃털을 다듬다가 날개 아래를 간지럽혔거든요. 꼭두각시는 대답하지 않고 개울가로 걸어가 신발에 물을 가득 담아 금조각이 묻힌 땅을 다시 뿌렸습니다. 더욱 건방진 웃음소리가 조용한 들판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기, 앵무새 씨, 대체 무슨 재미로 그렇게 웃는 겁니까? 꼭두각시는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듣는 대로 다 믿고
쉽게 함정에 빠지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보고 웃고 있어요. 혹시 제가 그런 사람인가요? 당연히 당신을 말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피노키오. 밭에 콩이나 호박을 심듯 금을 심을 수 있다고 믿는 아주 순진한 아이 말이죠. 저도 한때 그렇게 믿었다가 지금은 매우 후회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지만 너무 늦게 돈을 정당하게 벌려면 노동하고 어떻게 벌어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꼭두각시는 두려움에 떨기 시작하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앵무새가 더 잘 설명해 줄게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도시로 떠나 있는 동안 여우와 고양이가 급히 돌아왔어요. 당신이 묻어둔 금 4덩이를 가지고 바람처럼 달려갔지? 만약 잡을 수 있다면 용감한 셈이야. 피노키오의 입이 쩍 벌어졌습니다. 그는 앵무새의 말을 믿지 못하고 흙을 쉴 새 없이 파냈습니다. 흙을 파고 파서 구덩이가 자신의 몸만큼 커졌지만 돈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그는 도시에 달려가 판사에게 도둑질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판사는 큰 고릴라로 나이가 많아 존경받는 존재였습니다. 흰 수염이 가슴을 덮고 있었고 안경테는 깨져서 없었습니다. 판사는 그 이유에 대해 수년간의 업무로 눈이 약해졌다고 말했습니다. 피노키오는 판사 앞에 서서 자신의 불쌍한 이야기를 단어 하나하나 말했습니다. 그는 도둑들의 이름과 특징을 대고 정의를 호소했습니다. 판사는 매우 인내심을 가지고 그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따뜻한 빛이 감돌았습니다. 그는 이야기에 깊이 몰입했고 감동을 받아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꼭두각시가 말을 다 마치자 판사는 손을 뻗어 종을 울렸습니다. 종소리에 맞춰 2마리의 거대한 마스티프가 카라비니에르의 군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판사는 피노키오를 가리키며 매우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불쌍한 어리석은 아이는 금 4덩이를 도둑 맞았습니다. 그러니 그를 데려가 감옥에 가두시오. 꼭두각시는 자신에게 내려진 판결을 듣고 완전히 기가 막혔습니다. 그는 항의하려 했지만 2 경관은 그의 입을 발로 막고 감옥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4개월이라는 길고 지루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만약 운이 좋지 않았다면 아마 더 오래 머물렀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 귀 기울여 주세요. 단순한 어리석은 자들이 다스리는 도시의 젊은 황제가 적을 크게 물리치는 승리를 거두었고 그 기념으로 불을 밝히고 불꽃놀이를 터뜨리고 모든 종류의 공연을 열었으며 무엇보다 감옥문을 모두 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나간다니 나도 가야지. 피노키오는 감옥지기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안 됩니다. 감옥지기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그 종류의 신뢰합니다. 피노키오는 말을 끊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도둑입니다. 그렇다면 당신도 자유입니다. 감옥지기가 말했습니다. 그는 모자를 벗고 깊이 허리를 숙인 후 감옥 문을 열고 피노키오는 뒤돌아보지 않고 뛰쳐나왔습니다. 제20장 감옥에서 풀려난 피노키오는 요정에게 돌아가려 하지만 길을 가던 중 뱀을 만나고 나중에 함정에 빠집니다. 자유를 얻은 피노키오의 행복을 상상해 보세요. 그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도시를 벗어나 아름다운 요정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달려갔습니다. 며칠 동안 비가 내려 길은 매우 질퍽거렸고 때로는 피노키오가 무릎까지 빠질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꿋꿋하게 나아갔습니다. 아버지와 푸른 머리의 요정 여동생을 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그는 사냥개처럼 달려갔습니다.
달리는 동안 그는 머리까지 흙탕물이 튀었습니다. 나는 얼마나 불행했었나 그는 혼잣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모든 것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매우 고집세고 어리석습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더 똑똑한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순종하는 아이가 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게으르고 불순종하는 아이들은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의심할 여지 없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항상 지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기다리고 계실까? 요정의 집에 가서 아버지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가난한 아버지님은 오랫동안 저를 보지 못하셨는데 아버지의 사랑과 포옹을 너무나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정은 제가 한 모든 일에 대해 용서해 주실까요? 저에게 그렇게 친절하시고 제가 생명을 빚지고 있는 요정께서는요. 제가 있을 수 있는 가장 못되고 무정한 아이가 있을까요? 그가 말하는 동안 그는 공포에 질려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무슨 일이었을까요? 거대한 뱀이 길을 가로질러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밝은 녹색 피부, 타오르는 듯한 눈, 그리고 굴뚝처럼 연기를 내뿜는 뾰족한 꼬리를 가진 뱀이었습니다. 가엾은 피노키오는 얼마나 겁을 먹었을까요? 그는 반마일이나 뒤로 달려 마지막으로 바위 더미 위에 앉아 뱀이 길을 떠나 길을 비켜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는 1시간, 2시간, 3시간 동안 기다렸지만 뱀은 여전히 거기에 있었고 멀리서도 그의 붉은 눈과 길고 뾰족한 꼬리에서 피어오르는 연기 기둥을 볼 수 있었습니다. 피노키오는 용기를 내어 뱀에게 다가가 부드럽고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실례합니다. 뱀 신사님. 제가 지나갈 수 있도록 조금만 비켜주시겠습니까? 벽에 대고 말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뱀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찾아뵙게 되어 기쁩니다. 저는 지금 아버지께서 계시는 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동안 아버지 뵙지 못했어요. 혹시 제가 지나가는데 불편함은 없으실까요? 피노키오는 뱀의 대답을 기다렸지만 아무런 응답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깨어있고 생기 넘치던 녹색 뱀은 갑자기 조용해지고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고 꼬리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도 멈췄습니다. 저 뱀이 죽은 걸까요? 피노키오는 기쁜 마음으로 손뼉질을 했습니다.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뱀 위로 올라가려 발을 들어 올렸는데 바로 그때 뱀이 스프링처럼 튀어오르며 마리오네트는 뒤로 넘어졌습니다. 너무나 어설프게 넘어선 바람에 머리가 흙에 빠지고 다리는 공중으로 뻗은 채 꼼짝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린 회오리 바람처럼 발버둥 치며 뒤틀리는 마리오네트를 본 뱀은 너무나 크게 웃었고 결국 혈관을 터뜨려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피노키오는 엉망인 자세에서 벗어나 어둠이 내리기 전에 요정의 집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달리는 동안 굶주림이 너무 심해 참지 못하고 유혹적인 포도를 따기 위해 밭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으악! 포도나무에 발을 디딘 순간 파각하는 소리와 함께 다리가 덫에 걸렸습니다. 가난한 마리오네트는 닭을 훔치러 매일 밤 찾아오는 족제비들을 잡기 위해 농부가 설치한 함정에 걸린 것입니다. 제21장 피노키오는 농부에게 붙잡혀 닭장의 파수꾼이 됩니다. 상상하신 대로 피노키오는 비명을 지르며 울고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집도 보이지 않고 길에는 지나가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밤이 찾아왔습니다.
날카로운 다리의 고통과 어둠 속에서 홀로 남겨졌다는 두려움 때문에 마리오네트는 실신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작은 반딧불이가 곁을 스쳐 지나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반딧불이를 부르며 말했습니다. 착한 반딧불이님, 저를 풀어주세요. 가엾은 작은 친구, 반딧불이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이 함정에 걸리게 되었나요? 이 외로운 밭으로 달려가 포도를 따려고 했는데, 포도는 당신의 것인가요? 아니에요. 누가 당신에게 당신의 것이 아닌 것을 가져가라고 가르쳤나요? 배가 고팠어요. 배고픔은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가져가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피노키오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바로 그때 대화는 다가오는 발소리에 의해 중단되었습니다. 밭의 주인이었는데 혹시라도 족제비들을 잡았을까 싶어 발소리를 죽이고 나왔습니다. 주인이 등불을 들어 올리자 족제비 대신 소년이 걸려있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녀석, 도둑놈이군. 농부는 화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내 닭을 훔치는 녀석이구나. 아니에요. 아니에요. 피노키오는 슬픈 눈물을 흘리며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단지 몇 송이 포도를 따라왔을 뿐입니다. 포도를 훔치는 녀석은 닭도 훔칠 수 있지? 내 말을 믿어라. 잊지 못할 훈계를 주마. 농부는 덫을 열고 피노키오의 깃털을 움켜쥐어 강아지처럼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마당 앞에 도착하자 그를 땅에 내동댕이 치고 발로 목을 누르며 거칠게 말했습니다. 이제 늦었으니 잠자리에 들어야 한다. 내일은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그동안 내 경비견이 오늘 죽었으니 내가 그의 자리를 맡아 닭장을 지켜야 할 것이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농부는 개 목걸이를 피노키오의 목에 채우고 풀리지 않도록 조였습니다. 튼튼한 쇠사슬이 목걸이에 연결되어 있었고 사슬의 다른 쪽 끝은 벽에 못으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농부는 말했습니다. 혹시 오늘 밤 비가 온다면 근처에 있는 작은 계집에서 지낼 수 있을 것이다. 부드러운 침대를 위한 집이 가득 준비되어 있다. 멜란포가 3년 동안 사용하던 곳이니 널 받아줄 것이다. 그리고 혹시 도둑이 온다면 반드시 짖어라. 이 마지막 경고를 한 후 농부는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닫았습니다. 가엾은 피노키오는 계집 곁에 웅크리고 차가움과 굶주림, 그리고 두려움에 거의 죽은 듯 했습니다. 그는 목을 조이는 목걸이를 잡아당기며 약한 목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제가 죄를 짓는군요. 네, 제가 죄를 짓는군요. 저는 늘 땡땡이 치고 떠돌아다녔습니다.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제 마음대로 했습니다. 만약 제가 다른 아이들처럼 공부하고 일하고 제 가난한 아버지 곁에 있었다면 지금 이곳 밭에서 어둠 속에 갇혀 농부의 경비견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 만약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은 되돌릴 수 없고 저는 인내해야 합니다. 이 작은 자화상을 내뱉은 피노키오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감정을 토해냈습니다. 피노키오는 계집 안으로 들어가 잠이 들었습니다. 제22장 피노키오는 도둑들을 발견하고 충성스러움에 대한 보상으로 자유를 되찾습니다. 아이가 아무리 불행하더라도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경우는 드물다고 합니다. 피노키오는 이 규칙에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정 무렵이 될 때까지 평화롭게 잠을 자고 있었지만
마당에서 이상한 속삭임과 발소리가 들려 깨어났습니다. 그는 계집 밖으로 코를 내밀어 보았더니 4마리의 날씬하고 털이 많은 동물이 보였습니다. 족제비였습니다. 달걀과 닭을 좋아하는 작고 날렵한 동물들이었습니다. 그중 한 마리는 무리를 떠나 계집문으로 가서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멜람포. 제 이름은 멜람포가 아닙니다. 피노키오는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죠? 저는 피노키오입니다. 무슨 일을 하고 있나요? 저는 경비견입니다. 하지만 멜람포는 어디 있나요? 이 집에 살던 늙은 개는요. 오늘 아침에 죽었습니다. 죽었군요. 불쌍한 짐승. 그 녀석은 정말 착했네요. 아직도 겉모습을 보니 당신도 마음씨 좋은 개처럼 보이네요. 죄송하지만 저는 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이죠? 저는 꼭두각시입니다. 당신이 경비견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군요.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벌을 받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도 죽은 멜람포와 똑같은 조건을 제시하겠습니다. 들으면 기쁘실 거예요. 어떤 조건이죠? 우리 계획은 이렇습니다. 과거처럼 가끔씩 이 닭장에 찾아와 닭을 8마리 가져갈 겁니다. 그중 7마리는 우리가 가져가고 1마리는 당신에게 줍니다. 단, 당신이 잠든 척하고 농부에게 짖지 않아야 합니다. 멜람포는 정말 그렇게 했나요? 피노키오가 물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친구였죠. 평화롭게 잠들고 우리가 가기 전에 당신을 위한 맛있는 닭 1마리를 남겨둘 거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해하셨죠? 매우 잘 이해했습니다. 피노키오가 고개를 저으며 위협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시 후에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친구들. 4마리족 너구리들이 이야기를 마친 후 닭장에 가까운 계집으로 곧장 갔습니다. 이빨과 발톱으로 열심히 파헤쳐 작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막 들어서자마자 탕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닫은 것은 피노키오였습니다. 만족하지 않고 무거운 돌덩이를 문 앞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진짜 개처럼 짖기 시작했습니다. 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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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 농부는 짖는 소리를 듣고 침대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총을 들고 창문으로 가서 소리쳤습니다. 무슨 일이야? 도둑들이 왔어요. 피노키오가 대답했습니다. 어디에 있어? 닭장에 있어요. 잠깐만 내려가 볼게. 실제로 그는 번개처럼 마당에 내려와 닭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고 너구리들을 하나씩 끌어내어 주머니에 넣어 묶은 다음 행복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드디어 당신들을 내 손에 넣었구나. 이제 너희를 벌할 수 있겠어? 하지만 잠시 기다려주마. 아침에 나랑 같이 여관에 가서 배고픈 인간에게 맛있는 저녁이 되어줘라. 정말 큰 영광이야. 받을 자격은 없지만 내가 정말 친절하고 관대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을 거야. 그러고 나서 그는 피노키오에게 다가가 쓰다듬고 어루만졌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알아냈니? 내 충실한 멜람포가 살아있을 때에는 이 도둑들을 한 번도 보지 못했었는데 피노키오는 바로 지금 너구리와 개의 부끄러운 계약에 대해 모든 것을 말할 수 있었지만 죽은 개를 생각하며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멜람포는 죽었어.
그를 비난해봤자 무슨 소용이겠어? 죽은 자는 사라졌고 스스로를 변호할 수 없어. 그들을 평화롭게 내버려 두는 것이 최선이야. 그들이 왔을 때 깨어 있었니? 잠들었니? 농부가 계속 물었습니다. 잠들어 있었어요. 피노키오는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속삭이는 소리에 깨웠죠. 그중 한 마리까지 계집문 앞까지 와서 제게 말했어요. 만약 짖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아침 식사로 닭 한 마리를 선물해 주겠다고 말이에요. 들었죠? 그들이 감히 그런 제안을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알아야 할 것은 제가 매우 못된 꼭두각시인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뇌물을 받을 사람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농부는 훌륭한 녀석이구나 라며 그의 어깨를 툭 치며 친근하게 말했습니다. 스스로 자랑스러워해야 해. 그리고 내가 너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보여주기 위해 지금부터 자유롭게 해주겠다. 그는 피노키오의 목에서 개 목걸이를 풀었습니다. 제23장 피노키오는 아즈리아 머리카락의 아름다운 요정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는 비두리를 만나 해안가로 날아가게 합니다. 그는 아버지의 도움을 받기 위해 바다로 몸을 던집니다. 피노키오는 더 이상 목에 부끄러운 개 목걸이의 무게를 느끼지 않자 들판과 초원을 가로질러 달리기 시작했고 요정의 집으로 가는 길에 있는 주요 도로에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곳에 도착하자 멀리 아래 계곡을 내려다보며 불행하게도 여우와 고양이를 만났던 숲과 그를 교수대에 올렸던 키 큰 떡갈나무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멀리 저 멀리 찾아봐도 아즈리아 머리카락의 요정이 살았던 집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몹시 겁에 질려 있는 힘껏 달려 마침내 그곳에 한 번 서 있던 자리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집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다음과 같은 슬픈 글귀가 새겨진 작은 대리석 판이 놓여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아즈리아 머리카락의 아름다운 요정이 그의 작은 형제 피노키오에 의해 버려졌을 때 슬픔으로 죽었습니다. 가련한 꼭두각시는 이 글꼴을 읽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는 땅에 쓰러져 차가운 대리석을 입맞춤하며 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울었고 새벽이 밝았을 때도 그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지만 눈물은 말라붙고 딱딱하고 건조한 울음만이 그의 나무 몸체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소리는 멀리 있는 언덕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그는 울먹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오, 나의 요정, 나의 소중한 요정, 왜 죽었니? 내가 그렇게 나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너 대신 죽지 못했니? 그리고 나의 아버지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시니? 부디 요정, 그가 어디 있는지 말해줘. 나는 다시는 그를 떠나지 않겠소. 너는 정말로 죽은 것이 아니니?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전처럼 살아 돌아올 것이오. 내게 불쌍히 여겨줘. 나는 너무 외로워. 만약 두 암살자가 온다면 그들은 나를 거대한 떡갈나무에 다시 교수대에 올릴 것이고 나는 이번에는 정말 죽을 것이오. 나는 혼자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 이제 내가 죽고 나의 아버지는 사라졌으니 어디에서 밥을 먹어야 할까? 어디에서 잠을 자야 할까? 누가 나의 새로운 옷을 만들어줄까? 오, 나는 죽고 싶어. 그래, 나는 죽고 싶어. 오, 오, 오. 가련한 피노키오. 그는 심지어 자신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려고 했지만 그의 나무 머리에는 페인트로 칠해져 있어서 잡아당길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커다란 비둘기가 그의 머리 위로 날아왔습니다. 저기 목각 인형이 있네. 목소리에 고개를 돌린 피노키오는 무슨 일인지 말해주시겠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울고 있구나. 비둘기는 피노키오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피노키오라는 목각 인형을 아시나요? 피노키오. 그 이름을 말했어. 목각 인형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말했습니다. 바로 나야, 피노키오. 그 순간 비둘기는 재빨리 땅으로 내려앉았습니다. 비둘기는 칠면조보다 훨씬 컸습니다. 그렇다면 제파토 아저씨도 아시나요? 제파토 아저씨를 모를 리가 없죠. 그분은 저의 아버지시잖아요. 제 가여운 아버지. 혹시 저에 대해 말씀하셨을까요? 저를 제게 데려가 주시겠어요? 아직 살아계시나요? 대답해 주세요. 아직 살아계시나요? 저는 사흘 전 큰 바다의 해안가에서 그분을 마지막으로 보았습니다. 무슨 일을 하고 계셨나요? 작은 배를 만들고 계셨어요. 바다를 건너려고 하셨죠. 지난 4달 동안 그 가여운 분은 유럽을 헤매며 당신을 찾으셨어요. 아직 찾지 못해 바다 건너 멀리 떨어진 신세계에서 당신을 찾기로 결심하셨답니다. 피노키오는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여기에서 해안가까지 얼마나 멀어요? 50리 정도 됩니다. 50리요? 아, 친절한 비둘기님, 날개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오고 싶다면 제가 함께 데려다 드릴게요. 어떻게요? 제 등에 타세요. 꽤 무겁나요? 무겁지 않아요. 저는 겨우 깃털 무게일 뿐이에요. 좋습니다.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피노키오는 비둘기의 등에 올라탔습니다. 몸을 싣는 순간 그는 신이 나서 외쳤습니다. 달려라, 달려라, 예쁜 말아. 제가 너무 급해요. 비둘기는 날아갔고 잠시 후에는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피노키오는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머리가 어지럽고 너무 무서워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비둘기의 목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날아갔습니다. 저녁이 되자 비둘기는 말했습니다. 목이 너무 말라요. 저도 배고파요. 피노키오는 말했습니다. 저기 있는 비둘기 굴에 잠시 들렀다가 계속해서 해안가로 가요. 아침에는 거기 도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은 텅 빈 비둘기 굴로 들어갔고 그곳에는 물 한 그릇과 작은 바구니에 담긴 병아리 콩이 놓여 있었습니다. 피노키오는 항상 병아리 콩을 싫어했습니다. 그에게는 항상 병아리 콩이 좋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병아리 콩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다 먹고 나서 그는 비둘기에게 말했습니다. 병아리 콩이 이렇게 맛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기억해야 할 점이 있지, 얘야, 비둘기는 대답했습니다. 배고픔이 최고의 양념장이라는 거야. 잠시 더 쉬고 나서 그들은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해안가에 도착했습니다. 피노키오는 비둘기의 등에 앉아 있었고 비둘기는 고마움을 바라지 않고 재빨리 날아가 사라졌습니다. 해안가는 사람들로 가득했고 모두 바다를 향해 소리치고 머리카락을 쥐어뜯고 있었습니다. 피노키오는 한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가여운 아버지는 오래전에 외아들을 잃으셨고 오늘 그분은 바다를 건너 그를 찾아가기 위해 작은 배를 만드셨답니다. 물살이 매우 거칠어서 익사할까 봐 걱정입니다. 작은 배는 어디 있나요? 저기입니다. 바로 저 아래에
할머니가 바다 위에 떠 있는 아주 작은 그림자를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견과 껍데기만 한 크기인데요. 피노키오는 잠시 자세히 살펴보더니 날카로운 외침을 했습니다. 아빠야. 아빠야. 한편 거친 물결에 휩쓸리며 나타났다, 사라졌다를 반복하던 작은 배는 파도 속의 모습을 감췄습니다. 피노키오는 높은 바위에 올라서서 몹시 지쳐서 손과 모자, 심지어 코로도 아빠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빠가 해안에서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알아본 듯 지페토는 모자를 벗어 던지고 함께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다면 돌아오겠다는 것을 모두에게 알리려 애쓰는 듯 보였지만 바다는 너무 거칠어서 뱃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거대한 파도가 밀려왔고 배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기다렸지만 배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가엾은 사람입니다. 해안가 어부들은 속삭이며 기도하며 집으로 돌아섰습니다. 바로 그때 절박한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피노키오가 바다로 뛰어들었고 그는 외쳤습니다. 구해낼 거야. 아빠를 구해낼 거야. 나무로 만들어진 피노키오는 물에 쉽게 떠다니며 거친 물 속에서 물고기처럼 헤엄쳤습니다. 그는 잠시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그는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가여운 아이입니다. 해안가 어부들은 탄식하며 다시 몇 번이고 기도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제24장 피노키오는 분주한 벌레들의 섬에 도착하여 다시 요정을 만납니다. 피노키오는 아빠를 찾고 그를 구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희망에 부응하여 밤새도록 헤엄쳤습니다. 끔찍한 밤이었습니다. 비가 쏟아지고 우박이 내리고 천둥이 울렸으며 번개가 너무 밝아서 밤을 낮처럼 만들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그는 멀리서 길게 뻗은 모래톱을 발견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있는 섬이었습니다. 피노키오는 최선을 다해 그곳으로 가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파도는 그를 나뭇잎이나 지푸라기처럼 굴리고 흔들었습니다. 마침내 운 좋게도 거대한 파도가 그를 원하는 곳으로 던져 주었습니다. 파도의 충격이 너무 강해서 땅에 떨어진 그는 관절이 삐걱거리고 거의 부러졌습니다. 하지만 낙담하지 않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외쳤습니다. 또다시 목숨을 건졌구나. 하늘이 조금씩 개이고 태양이 찬란하게 빛났으며 바다는 호수처럼 잔잔해졌습니다. 피노키오는 옷을 벗어 모래 위에 펼쳐놓고 말랐습니다. 그는 바다를 바라보며 작은 배와 함께 있는 남자를 볼 수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는 샅샅이 찾아보았지만 바다와 하늘, 그리고 멀리 보이는 작은 돛단 배들, 새처럼 작게 보이는 것들 외에는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이 섬의 이름이라도 알았으면 그는 혼잣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라도 알았으면. 하지만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까? 아무도 없군요. 이렇게 외로운 곳에 혼자 남게 된 생각에 슬픔을 느끼며 눈물을 글썽였지만 바로 그때 근처에서 큰 물고기가 헤엄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고기의 머리가 물 위로 솟아 있었죠.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몰라 마리오네트는 물고기에게 말했습니다. 저기, 물고기 씨, 잠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원하시면 두 마디도요. 물고기는 매우 점잖은 돌고래였습니다. 이 섬에 먹을 것을 먹더라도 잡아먹히지 않는 곳이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물론 있습니다.
사실 이곳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그런 곳이 있습니다. 돌고래가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가야 할까요? 왼쪽에 있는 길을 따라 코를 믿고 가세요. 길을 잃지 않으실 겁니다. 또 다른 말씀을 여쭈겠습니다. 밤낮으로 바다를 여행하시는 분이시라면 제 아버지와 함께 작은 배를 탄 것을 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당신의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저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버지를 두고 그에 비해 저는 최악의 아들이죠. 어젯밤 폭풍 속에서 돌고래가 말했습니다. 작은 배는 침몰했을 겁니다. 아버지는 어떠신가요? 지금쯤이면 끔찍한 상어가 삼켜버렸을 겁니다. 최근 며칠 동안 이 해역에 공포를 주고 있는 상말이죠. 저 상어는 얼마나 큰가요? 피노키오는 겁에 질려 물었습니다. 돌고래가 대답했습니다. 크기를 짐작하시라고 말씀드리자면 5층 건물보다 더 큽니다. 그리고 입이 너무 크고 깊어서 통째로 기차와 기관차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 마리오네트는 공포에 질려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옷을 갖춰 입은 후 돌고래에게 말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물고기 씨, 폐를 끼쳐드려 죄송하고 친절에 감사드립니다. 말을 마치자 그는 매우 빠른 걸음으로 길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작은 소리 하나에도 뒤를 돌아보며 5층 건물 크기의 상어와 입안에 기차가 들어간 상어가 자신을 쫓아오는지 확인했죠. 30분 정도 걸어가자 그는 분주한 벌레들의 땅이라는 작은 나라에 도착했습니다. 거리는 사람들의 끊임없는 움직임으로 가득했고 모두가 각자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명이라도 게으름을 피우거나 떠도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었죠. 알겠습니다. 피노키오는 지쳐서 말했습니다. 이곳은 나와 맞지 않습니다. 저는 노동을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는 24시간 만에 배고픔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먹을 것을 얻기 위해 남은 방법은 두 가지였습니다. 일하거나 구걸하는 것 외에는 없었죠. 그는 구걸하는 것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는 항상 병든 사람이나 노인들만이 구걸을 해야 한다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진정으로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나이가 많거나 병들어 자신의 손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들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일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굶주리는 것은 그들에게 달린 문제입니다. 바로 그때 땀에 흠뻑 젖고 지친 얼굴의 한 남자가 2개의 무거운 석탄 수레를 힘겹게 끌고 지나갔습니다. 피노키오는 그의 모습을 보고 친절해 보이는 사람이라고 판단하며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좋은 분이시라면 제가 너무 배가 고파서 조금이라도 동전을 빌려주실 수 있나요? 석탄 장수는 대답했습니다. 1푼이 아니라 4푼을 줄게요. 이 2 수레를 함께 끌어주신다면요. 피노키오는 매우 불쾌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절대 당나귀가 아니었고 수레를 끈 적도 없습니다. 석탄 장수는 말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잘된 일이지. 내 말은 정말 배가 고프다면 자존심 2 조각을 먹어 치우렴. 그리고 속이 쓰이지 않기를 바라네. 잠시 후 벽돌공이 어깨에 회반죽이 담긴 양동이를 들고 지나갔습니다. 좋은 분이시라면 배고픔에 하품이 쏟아지는 가난한 소년에게 동전 1푼이라도 주실 수 있나요? 벽돌공은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같이 와서 회반죽을 좀 옮겨주면 동전 1푼 대신 5푼을 줄게. 피노키오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회반죽이 너무 무겁고 제 힘에는 너무 힘든 일입니다. 벽돌공은 말했습니다. 만약 내가 일이 너무 힘들다고 생각한다면 하품이나 하며 행운이 있기를 바라네. 30분도 채 안 되어 적어도 20명의 사람들이 지나갔고 피노키오는 모두에게 구걸했지만 그들은 모두 대답했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거리에서 구걸하는 대신 일을 찾아 내 빵을 스스로 벌어야지 않겠니? 마침내 물통 2개를 든 작은 여자가 지나갔습니다. 피노키오는 목이 타들어갈 듯한 갈증 때문에 말했습니다. 좋은 분이시라면 물통에서 물 한 모금 마실 수 있을까요? 여자는 기꺼이 대답하며 물통 2개를 그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물론이지. 내 사랑의 피노키오가 갈증을 풀고 입을 닦으며 투덜거렸습니다. 목마름은 사라졌네. 이제 제 배고픔도 이처럼 없앨 수 있다면. 여자는 그 말을 듣고 즉시 말했습니다. 만약 내가 내 물통을 집까지 가져다 주면 빵 한 조각을 줄게. 피노키오는 물통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빵과 함께 맛있는 양배추 스프도 줄게. 피노키오는 다시 물통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양배추 스프 먹고 나서 케이크와 잼도 줄게. 마지막 회유의 피노키오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좋아요. 물통을 집까지 가져다 줄게요. 물통은 매우 무거웠고 피노키오는 손으로 들 수 없었기에 머리에 올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집에 도착하자 여자는 피노키오를 작은 탁자에 앉히고 빵, 양배추 스프, 케이크를 놓아주었습니다. 피노키오는 먹지 않고 개걸스럽게 먹었습니다. 그의 위장은 바닥이 없는 듯 했습니다. 배고픔이 풀리자 그는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친절한 여주인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오래 바라보지 못하고 그는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뜨고 포크는 공중에 입은 빵과 양배추 스프로 가득 찬 채 멈춰 섰습니다. 왜 이렇게 놀라시는 거죠? 친절한 여주인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피노키오는 더듬거리하며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마치 저를 떠올리게 하거든요. 네, 바로 그 목소리, 그 눈, 그 머리카락, 네. 당신도 그녀처럼 하늘색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어요. 아, 나의 작은 요정, 나의 작은 요정. 당신이 맞다고 말해주세요. 더 이상 울게 하지 마세요. 제가 얼마나 많이 울고 고통스러워했는지 아셨으면. 피노키오는 바닥에 몸을 던지며 신비로운 여인의 무릎을 움켜쥐었습니다. 제2편은